네, 안녕하세요. 물상2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화학 반응의 법칙인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은 선생님이 저번 주 막판에 나눠드린 프린트 2장 있죠? 그 중에 이렇게 2장, 9페이지와 10페이지를 나가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지를 가지고 오셔서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보일 법칙과 샤를의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두 개는 1학년 때 배운 내용인데 기체 법칙을 정리하는 김에 선생님이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렸고요.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와 압력의 반비례 관계다. 그리고 샤를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와 온도는 서로 비례 관계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때의 온도는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섭씨 온도보다는 절대 온도에 정비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2배가 되기 위해서는 온도가 2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의 온도는 섭씨 온도 2배가 아닌 절대 온도 2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과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아보가드로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체 입자의 자체 부피는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입자 간의 상호작용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입자 간에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두 가지 가정을 깔고 나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얘기를 했어요.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요.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입자수가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기체가 반응할 때 기체 사이에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체 반응 법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잘 알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한번 밑에 그림 볼게요. 여우랑 참새가 있습니다. 여우가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한 걸 해볼까? 라고 하고 말을 하고 있고 옆에 참새가 1 더하기 3은 4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질소와 수소가 반응할 때 이 반응, 우리 단원 이름이 기체 반응 법칙이지 않습니까? 이때 부피비는 얼마일까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어떻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번 적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적었으면은 우리 한번 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나오는 내용은요,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아보가드로 법칙은요,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무엇이 일정해야 하냐면요, 압력과 온도가 일정해야 합니다. 즉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말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비교하는 기체들의 압력과 온도가 같아야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다시 말하자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해. 그런데 그때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보는 거였냐면요, 부피와 입자수의 관계를 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이 저번에 뭐라 그랬냐면요, 부피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피가 크다는 소리는 그릇이 어떤 소리입니까?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부피가 크다, 그릇이 크다. 그럼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은 어떻습니까? 네, 훨씬 더 많이 담길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부피가 클수록 입자수가 더 많아진다. 즉, 같은 부피에는 같은 입자수만큼 존재하고요. 부피가 커질수록 거기에 따라 입자수가 점점점 커진다는 것이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단, 어떨 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그리고요, 이 법칙은 기체의 종류와 무관해요. 내가 이산화탄소건 수소건 수증기건 같은 온도와 압력을 가지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입자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무슨 말인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림을 선생님한테 준비를 했어요. 그림을 준비를 하면요. 자, 보세요. 자, 우리는 항상 가정을 할 겁니다. 지금 수소랑 산소가 존재해요. 근데 수소랑 산소가 우리 여기 둘 다 1기압 25도씨다라고 말을 할게요. 자, 1기압 25도씨라는 건요. 즉, 두 기체가 모두 1기압의 압력을 가지고 25도씨의 압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동일한 조건이니까 두 기체는 아보가드로 법칙을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수소랑 산소의 입자수를 세보니까 수소는 총 몇 개? 9개의 입자수를 가지고요. 산소도 9개의 입자수를 가진다라고 셀 수가 있어요. 보세요. 온도와 압력이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체의 종류는 달라요. 수소랑 산소의 종류는 다르죠. 하지만 같은 부피 속에 있는 입자들을 세보니까 개수는 어떻습니까? 모두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부피를 가지는 산소, 수소, 그리고 뭐 수증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같은 부피 속에 있는 기체의 입자수는 항상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만약에 기체의 부피가 2배가 늘어났다고 쳐볼게요. 2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소가 2리터일 때는 입자수가 몇 개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쉬워요. 사실 1리터 안에 9개가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쵸? 그럼 2리터는 1리터가 2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1리터 안에 9개가 있으니까 입자가 2리터는 1리터에 9개 있는 그 입자 상태가 2번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9개 더하면 18개가 되죠. 9, 2, 18. 즉, 부피가 2배가 늘어나니까 입자수도 어떻게 됩니까? 2배가 늘어날 수 있다. 즉, 18개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옆에다 선생님이 질문 하나 적어놨어요. 만약 3리터 질소기체 입자수는 몇 개겠니? 라고 할 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언제? 1기압 25도일 때 라는 조건이 붙어야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죠. 만약에 1기압 25도가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 상태랑 온도나 압력의 조건이 다르면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앞에 있는 온도와 압력과 똑같은 조건이라면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기체가 질소입니다. 그런데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 종류와 무관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그냥 기체인 것만 확인하면 3리터래. 그럼 1리터에 9개가 있었으니까 3리터에는 총 몇 배가 될까요? 네, 9 곱하기 3 해서 27개의 입자가 존재하겠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정리할 수 있어요. 다시 말을 하자면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와 입자수는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례라는 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입자수가 들어있다. 두 번째로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면 기체의 입자수도 덩달아 비례해서 늘어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프린트 밑에 있는 보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ml 안에 수소가 100개가 있대요. 수소 분자가 100개가 있을 때, 자, 5ml의 질소 기체와 15ml의 암모니아 기체의 입자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지금 우리 이 상태는요, 모두 가정을 해야 돼요. 모두 같은 온도와 압력일 때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일 때, 5ml 안에 수소 분자가 100개가 있대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거는 두 가지야. 5ml의 질소 분자는 몇 개겠니? 그리고 15ml의 암모니아 분자는 몇 개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질소 분자는 지금 종류와 관계없이 부피와 입자수는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5ml에 100개 들어있다면서요. 그쵸? 그럼 여기도 5ml에 몇 개 들어갈까?
100개의 입자수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다음에 15ml의 기체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종류와 상관없이 부피와 입자수는 비례하는 관계니까 처음보다 지금 부피가 3배 늘었어요. 그렇죠? 그럼 입자수도 총 몇 개가 어떻게 늘어날까요? 3배가 늘어납니다. 즉 100 곱하기 3을 한 300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근데 이 아보가드로 법칙은 사실 교과서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왜 설명을 했느냐? 아보가드로 법칙을 알아야 기체 반응 법칙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엔 기체 반응 법칙 프린트 1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10페이지 보시면요. 분필 좀 주워야겠다. 자, 프린트 10페이지 보시면요. 기체 반응 법칙이 되게 나옵니다. 기체 반응 법칙은요.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반응 시 기체 사이의 부피비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얘네들은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요. 자, 기체 반응 법칙은 무엇이 일정할 때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대요. 즉, 그러면 아보가드로 법칙의 조건인 기체의 압력과 부피가 부피 아니고 온도가 일정할 때 성립이 가능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기체 반응 시의 부피비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돼요.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간단한의 색깔 표시를 해놨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부피비를 항상 간단한 정수의 비로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3대 6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3대 6이니까 간단한 정수비로 따지면 1대 2의 정수비를 가지죠. 그런 것처럼 비록 얘네들의 부피 자체가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하더라도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낼 수 있으면 간단하게 나타내야 한다라는 게 기체 반응 법칙이 되겠고요. 한번 밑에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해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해 보기라고 하는 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뭘 볼 거냐면 여전히 이거는 이따가 한번 보고 여전히 가장 만만한 반응식인 수소기체를 산소기체와 반응해서 물 분자를 만든다. 즉, 여기 수증기라고 말하는 게 편하겠네요. 수증기 분자를 만들 때 반응식과 그때의 개수 그리고 부피를 따져보도록 할게요. 수소 분자랑 산소 분자는요, 물이랑 만나도 수증기 분자가 되는데요. 이때 분자들이 아무렇게나 만나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만나냐면 항상 개수의 비와 똑같이 분자수들이 비율이 맞춰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개수비가 2대 1이니까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의 비율은 항상 2대 1로 맞춰서 반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업 시간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실험을 총 5번을 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5번은 아마 프린트 없을 겁니다. 그냥 선생님이 좀 일반화 시키려고 쓰는 거고요. 자, 그러면 수소와 산소랑 반응해서 수증기를 형성하는 반응식은 이 반응식이 되겠죠. 그쵸?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쓸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수소 분자 4개를 모두 이용해서 수증기를 만들 때 필요한 산소는 몇 개니?를 물어봤어요. 자, 지금 수소랑 산소는 2대 1의 비율로 반응합니다. 즉, 수소 분자 2개, 산소 분자 1개. 그쵸? 근데 내가 수소 분자 4개를 반응시키고 싶대요. 그러면 산소 분자는 몇 개가 필요할까? 네, 2개가 필요합니다. 그쵸? 2개가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수소 분자 4개가 2ml의 부피를 가질 때, 그러니까 즉 1ml당 수소 분자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산소 분자는 2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산소의 기체의 부피는 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1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산소 분자가 2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수소 분자 4개가 2ml를 차지한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1ml에 수소 분자 2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수소 분자 2개가 1ml의 부피를 차지하니까 산소 분자 2개는 몇 ml를 차지하냐면 1ml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 표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채워볼 건데, 자, 첫 번째. 수소 분자 4개는요, 산소 분자 몇 개와 반응한다? 2개와 반응합니다. 그쵸? 그렇다면, 수소 분자가 2ml 차지할 때 산소 분자는 아까 1ml를 차지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 볼게요. 수소 분자 8개가 반응할 때 산소 분자는 몇 개가 필요하냐면 4개가 모두 필요해서 모두 반응해요. 그쵸? 자, 그러면 수소 분자의 개수가 늘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모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해요. 그때 수소 분자 8개가 차지하는 부피는 몇이 될까요? 네, 부피가 지금 4가 되어야 해요. 그쵸? 왜냐면 입자수가 2배 늘었으니까 덩달아 부피도 몇 배가 늘어야 할까요? 2배가 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산소 분자 4개는 몇 리터가 필요할까? 바로 2리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실험 보면은 수소 분자 12개가 산소 분자 6개랑 반응해요. 그때 필요한 부피는 각각 몇입니까? 네, 6과 3이 되고요. 수소 분자가 16개면요. 필요한 산소 분자는 8개입니다. 그때 필요한 부피는 각각 8ml와 4ml가 나오게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부피비. 몇 대 몇이 나옵니까? 계속. 2대 1이 나오게 되죠. 여기도 2대 1, 2대 1, 2대 1, 2대 1 모두 2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저번에 질량고등법칙에서 했던 것처럼 수소 EX개가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 분자가 몇 개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네, X개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한번 X개가 필요할 때, EX개가 있을 때 그때 차지하는 부피는 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부피는요. 자, 우리 지금 2개당 1ml잖아요. 그쵸? 2개당 1ml. 그쵸? 그러면 봐봐, 얘들아. 보세요. 2개당 부피는 1ml를 차지를 한대요. 그쵸? 자, 그러면 EX개가 있으면요. 몇을 차지하게 될까라고 한번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쵸? 자, 얘를 우리가 편의상 Y라고 한번 둘게요. X는 이미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외항과 내항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 Y는 이 X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2로 약분이 되니까 Y는 X가 되겠네요. 그쵸? 즉, 수소 분자가 EX개가 있을 때 필요한 부피는요, Xml가 나옵니다. Xml. 그러면 산소의 부피는 몇일지 한번 보니까 산소 분자는 수소 분자의 절반이잖아요. 그럼 필요한 부피는 몇 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2분의 1배. 즉, 필요한 부피는 2분의 X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어때요? 지금 부피비가 2대 1로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라는 값은요, X가 커지면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커지게 됩니다. 즉, X값이 커지면 분자수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쵸? 이 X값이 커지면 분자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차지하는 기체의 부피도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피 사이의 비율에는 X값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X라는 값이 그러니까 기체의 부피 간의 비율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즉, 기체의 분자가 몇 개가 됐던 이래들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걸 기체 반응 법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체 반응 법칙. 그렇다면 기체 반응 법칙은 왜 나타나게 되냐 이런 식으로 바로 항상 입자수의 비가 일정히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아보가드로 법칙을 뭐라 그랬냐면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입자수와 비례한다고 했어요. 즉, 지금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 입자수가 항상 어때요?
일정히 유지가 되죠. 비율이. 그럼 부피도 거기에 맞춰서 비율이 항상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피비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즉 입자수랑 부피랑은 항상 같이 가는데 입자수의 비율이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부피의 비율도 고정되게 된다. 얘를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해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해 알아봤고 이제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해서 대충 이런 거구나라고 한번 감을 잡기 위해 오른쪽에 있는 설명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럼 봐봐. 부피비는요 2대 1이에요. 그쵸? 자, 보세요. 자, 2개, 1개 반응비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수증기도 2개, 1개가 반응할 때 얘가 몇 개가 나옵니까? 2개가 나오게 돼요. 그쵸? 그렇다면은 여기 밑에도 한번 써볼게요. 자, 수소 분자가 2x개가 나타날 때 산소 분자가 x개가 나타난대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생성되는 수증기의 입자수는 몇 개가 될까요? 바로 2x개가 되겠죠. 그쵸? 2대 1대 2니까. 그러면 이때 수증기가 차지하는 부피비는요, 수소와 똑같은 xml일 겁니다. 그쵸? xml. 그러면 아까 x 대 2분의 x라고 해서 2대 1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 이번에는 수소와 산소와 수증기의 부피비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몇 대 몇이 나오냐면요. x 대 2분의 x 대 x가 나오니까 2대 1대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어때요? 2대 1대 2는 개수비랑 똑같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부피비는 즉 뭐랑 똑같다? 개수비와 똑같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본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건 이따가 설명하고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암모니아가 합성되는 반응식이 있습니다. 지금 질소랑 수소랑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긴대요. 그쵸? 근데 저때 개수비가 몇 대 몇입니까? 얘는 그냥 개수만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쵸? 개수비가 1대 3대 2예요. 그렇죠? 1대 3대 2. 그런데 이 개수라는 건요,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수를 맞춰주기 위해 붙인 것입니다. 즉, 개수라는 거는 이 반응식이 완전히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 붙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입자수가 1대 3대 2가 되어야 이 반응의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수가 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개수비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차 말한 게 개수비랑 입자수비가 같은 이유예요. 그러면 개수비가 1대 3대 2니까 입자수비는요 1대 3대 2라고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개수비는 입자수비랑 같으니까. 자, 그럼 이번에 부피비를 보도록 할게요. 부피비를 봤을 때 여기서도 우리가 조건 하나 걸어줘야 되죠. 온도와 압력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조건을 걸게요. 그때 부피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피비를 보면요. 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니까 기체의 부피와 입자수비는 어떻습니까? 모두 비례해요. 관계없어. 종류에. 그쵸? 자, 그러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가 몇 대 몇의 비율로 반응하냐면 1대 3대 2의 비율로 반응해요. 즉 만약에 여기서 1ml당 기체 분자가 1개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요. 질소 분자 1개가 반응할 때는 1ml로 반응을 할 거고요. 다음에 질소 분자 1개가 반응하려면 수소 분자가 3개 있어야 되니까 3ml의 질소가 필요할 겁니다. 다음에 질소 분자 1분자가 모두 반응을 하게 되면은 암모니아 분자가 2개가 나오게 되죠. 그때의 부피는 2ml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대
3대 2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죠. 어떻습니까 지금? 개수비랑 입자수비랑 부피비랑 모두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개수비랑 입자수비는요 부피비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 끝에 무슨 비는 같지 않대. 항상 선생님이 강조한 거. 항상 이거는 저기까지 끌어가면 안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가면 안 된다라는 한 게 뭐였냐면 바로 질량비예요. 왜 쟤는 다를까? 바로 원자 자체의 질량값이 곱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체, 질소기체 하나가 반응할 때 수소기체는 3개가 필요하고요. 그때 암모니아 기체가 2개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질소 원자 하나는 14g이라고 두고요. 수소 원자 하나는 1g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질소 분자가 한 분자가 있어요. 그럼 질량이 몇입니까? 28g이에요. 질소 분자 한 개는. 이 한 개가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소 분자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3개예요. 그러면 수소 분자 3개는 수소 원자가 총 6개가 있다는 뜻이니까 이때 질량은 6g이 됩니다. 그렇죠? 6g이 돼요. 6g이고 암모니아는 2개가 생겨요. 질소 분자 하나 반응할 때. 그러면 암모니아 분자는 하나당 17g입니다. 근데 2분자가 있으니까 34g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28대 6대 34를 2로 약분할 수 있겠죠. 그럼 몇 대 몇이 나옵니까? 14대 3대 17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돼요. 지금 부피비랑 개수비랑 입자수비는 같지만 질량비는 어떻습니까? 서로 달라요. 그래서 질량비라는 거는 개수비랑 입자수비와 부피비랑 연결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정리식으로 써줬고요. 마지막으로 부피비는요, 이제 반응물이나 생성물이나 상관없이 기체일 때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액체가 나오거나 혹은 고체가 나오게 되면은 이러한 부피비의 성립이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무조건 기체들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반응 법칙이 기체 반응 법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체 반응 법칙까지 봤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큰 하나의 고비인 화학 반응 법칙에 대해서 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이제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제 에너지 출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볼 거고요. 다음 시간 오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